행복한 미적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한 이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먼저 생산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이런 말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생산성인데, 자, 어떤 X명이 있었다면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X명이 있었다. 100명이든 그러면 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어떤 쪽은 생산직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이 또 CEO도 있고 어떤 분은 청소 아주머니가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설비팀에 있는 분이 있고 뭐 여러 분야에 이렇게 100명 속에는 자기의 직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몽땅 있죠. 임금을 다 합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을 다 합치자. X명에 대해서 임금을 다 합치자. P는 그냥 price라고 생각하는 가격. 임금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임금을 얼마 받는가라고 하는 건 오죠. average입니다. 평균 임금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임금이고 생산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정말 노동 생산성을 보겠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 매기면 됩니다. 매겨서 대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은 임금보다 예를 들어서 임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설비팀에 있는 직원이 임금을 250만원 받는데 이 사람은 250만원 가치가 안 돼. 200만원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또 이 사람은 예를 들면 IT팀에 있는 사람은 300만원 받는데 이 사람은 400만원 가치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갖다가 책정해줘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평균 생산성이 되는 거죠. 평균 생산성. 예를 들면 30달러 짜리 라디오를 판매하는 이러한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판매하는 회사. 근데 이 라디오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은 10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10명. 그러면 10명이 있을 때 그러면은 30달러짜리 라디오죠. 그러면 10명이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보는 겁니다. 10명이 30달러짜리 라디오를 만들어낸 거죠. 하나를. 그러면 한 명당 평균적으로 3달러의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죠. 평균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죠. 한 명당 3달러의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을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 또는 여러분들 주식 같으면은 분할로 매수를 했을 때 이 가격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주변에 있는 호재를 봐서 이 앞으로 주가 가치는 얼마만큼 높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이제 조금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 A-X라고 적을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미분을 시키면 x제곱이 되는 거죠. x제곱분의 처음에 우리는 x의 p'의 x가 되죠. 그 다음 앞에 거 요 x를 미분시키고 뒤에 거 그대로 두는 거죠. p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동 생산의 변화량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되겠죠. 그렇죠? 엄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노동 생산량이 떨어지면 안 되죠. 0이 되면 정체되는 거고 항상 커야 되겠죠. 변화가. 그래서 양수가 돼야 되는데 사람 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필요 없는 거고 결국에 분자가 xp'의 x 빼기 px가 결국에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넘기고 x로 나눠주게 되면 따라서 p의 프라임의 x는 누구보다 크다는 거죠. x분의 px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x분의 px가 뭐였죠? ax가 되는 거죠. 자, 요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요거죠. 요 부분이죠. 그러면 회사의 평균 생산량 오른쪽에 있는 것은 회사의 평균 생산량이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회사의 평균 생산량이죠. 이 회사의 평균 생산량이 X명의 직원이 생산한 물건들의 총가치의 순간 변화예요. X명의 직원이 생산한 물건들의 총가치의 순간 변화율 있죠. 순간 변화율이 여기 평균 생산량보다도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총가치의 순간 변화. 요 말은 각자의 노동 생산성을 좀 높이자는 겁니다. 사람들의 각자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 조금씩 그 1년 지나니까 조금씩 높아지는데 만약에 직선 형태로 높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2차 곡선 형태로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 되도록 2차 곡선 형태로 높아지면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접선의 방향이 점점 커지니까 P'X가 점점 커지니까요. 요 직선 형태 되면 이게 일정한 거죠. 일정하게 지금 가는 것 뿐이니까 P'X가 향상은 되는데 일정하게 올해도 5% 향상, 내년에도 5%, 그 다음에도 5% 향상, 이래 되는데 말해서 올해는 5% 향상되는데 내년에는 10% 향상,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차 곡진 형태로. 학생들의 또 학습 능력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런 데이터들은 있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모델링이 실제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인력을 이 사람들 인력 있죠. 인력을 재배치합니다. 재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다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팀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있어 보니 어떤 홍길동이라는 애가 전략팀에 있는데 막상 한 2년 정도 있어 보니 1년 정도라 1년 정도에 있어 보니 이것이 팀장이 보기에는 저 친구는 물론 우리 전략팀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 할 만은 한데 근데 저 직원의 능력을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전체 상황을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요 전략팀에 있는 것보다도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략팀보다는 아이템팀으로 신사업 아이템팀으로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전략팀이 있는데 쟤는 계산은 참 잘한다는 거죠. 종계산 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전략팀은 이제 돈을 모아서 앞으로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템 팀에 좀 연결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본다면 이 전략팀에서는 좀 안 맞다고 해봅시다. 사업 기획하고 이런 앞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만나고 이런 부분 좀 안 맞다 싶으면 그러면 이거 재무팀으로 넘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보통은
이렇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P'X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노동 생산성에 대한 미적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